우아한 노후, 갈수록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지죠.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평균 수명은 길어집니다.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꿈만 같다는 분들, 돈키호테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면서 매주 목요일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 세워보시죠. 우아한 노후. 자, 매주 목요일 돈을 키워주는 돈키남에서 돈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우아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를 위한 길잡이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개편 후의 첫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가 궁금해요. 네, 개편을 맞이해서 네. 매주 목요일 돈키 여러분과 함께할 우아한 노후는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실제 은퇴 시기는 55세로 희망 나이인 65세보다 무려 10년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절반은 아직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조차도 시작을 못했다고 하니까요.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속상하네요. 정말 누구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지만 정작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뭐 소득 없는 노후에 설마 굶어 죽기나 하겠어? 또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면서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명언처럼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하루만큼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무엇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겠죠. 은퇴 이후엔 특히나 돈이 있어야지 일단 생활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 뭐 골프도 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낚시도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있어야 돼요. 그쵸. 참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구간에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최우선입니다. 연금 중요하죠. 노후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금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너무 막막하다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언제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리고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노후를 위한 대비, 그걸 나에게 맞춰 최대의 양으로 최대의 효과로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들 연금 어떻게 준비하고 뭐 그런 거보다도 그래서 나한테 뭐가 맞는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내 나이, 지금 내 직업, 내 상황 거기에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아시는 정말 건물주가 돼서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부럽다. 뭐 주식, 채권, 코인 이런 투자 상품을 통해서 고수익을 낸 다음에 나중에 연금처럼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됐든 투자 상품이 됐든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요. 중요한 건 정교한 테크닉, 타이밍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네. 안 그러면 한순간의 실수로 방심해서 쪽박 찰 수도 있다는 또 단점이 있죠. 연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래서 저희 돈키호테에서는 아시겠지만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매달 그냥 돈만 열심히 내고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방법 국민연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그래요. 국민연금이 있었죠. 네, 맞아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대표하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채우면 1969년생 기준으로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나누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지고요. 그죠.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50%를 또 회사에서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100% 다 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고물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만큼 내가 받는 연금액도 오르는 장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실 참 좋고 다들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정말 뉴스나 뭐 인터넷, 맞아요. 유튜브, 블로그 네. 엄청 많잖아요. 내 연금만 납입하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고갈 분들은 문제. 맞아요. 일단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일단은 뭐 2055년 정도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그런 뉴스 기사 저도 봤어요. 하지만 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연금인데 혹시 그 기금이 소진이 조금씩 되더라도 지금도 여러 제도를 이제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믿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이라는 거, 국민연금이라는 게 보통 얼마를 내시오라고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서 딱딱 나오거든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갑자기 훅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지역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가입을 하던 소득의 9%를 정하고 있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 이상을 더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계산하기 쉽게 뭐 100만 원이 소득이다. 그러면 9% 잡으면 9만 원을 10년 동안 내면 나중에 65세부터 평생 매월 약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만 1,950원인데 근데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9만 원씩 10년 내면 원금이 한 1,080만 원. 그리고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한 20년만 생존했다고 치면 4,84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원금 대비 4배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래 살면 5배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국민연금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도 반영을 해서 네. 이제 여기에다가 더 올려서 주니까 국민연금이 참 좋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면 살수록 더 주니까 요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내시오라고 정해지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임의가입자라고 네, 맞아요. 하는 네. 학생이나 주부 같은 분들은 얼마를 내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최소한 9만 원 정도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이 내 소득 대비 더 많이 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많이 넣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국민연금은 일단 넣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긴 하겠죠. 네. 하지만 소득 분배, 재분배라는 그 개념이 있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낮은 이런 저소득자분들은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평균 소득보다 높은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내는 것보다는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넣던지 아니면 줄이던지 하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금액이 9만 원이다.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구나. 9만 원 내고 20만 원 받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낸 돈보다도 적게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총액은 많아지는 건 맞는데요. 소득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내면은 한 뭐 53만 원 구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럴 때는 월 받는 게 한 45만 원, 6만 원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총량은 무조건 많아요. 그렇구나. 그럼 9만 원씩 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돼요? 뭐 대충 이런 식인 거죠. 9만 원씩 10년 내고 2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9만 원의 2배인 18만 원을 내면 연금도 36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좀 이건 줄죠. 더 적게 받는데? 좀 줄죠. 그러니까 매월 받는 건 좀 줄지 몰라도 매월 받는다. 평생 받는 건 또 많죠. 그렇구나. 되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깜짝이야. 그래서 국민연금을 최고로 많이 내면 아까 말씀드린 53만 원이에요. 그럼 그 2배인 106만 원을 받을 것 같지만
매월 받는 금액이 45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낸 돈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많이 낸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받는 거는 아니네. 매달 많이 받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아쉽죠. 네, 예, 잘 예. 따져봐야 돼요. 그러네요. 국민연금 납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국민연금은요. 납입하는 금액보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내시는 게 좋아요. 바꿔 말하면 적은 금액으로 오랫동안 내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건데요. 네. 9만 원씩 10년 내면 20만 원 받지만 9만 원씩 20년을 내면 또 40만 원을 받아요. 또 40년을 내면 80만 원 받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릴 때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부터. 아쉽다. 자, 동케 여러분도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고요. 18세 이상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사실 낼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내시는 게 좋긴 하는데 이거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을 해서 정말 둘 다 오래오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연금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그때는 한 사람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있죠. 대략적인 또 계산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유족연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정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땐? 먼저 부부 중에서 본인의 국민연금과 음.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 중에서 음. 어느 금액이 더 큰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더 많은 쪽에 국민연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아하니 남편 연금이 더 클 것 같은데 내 연금은 그럼 중간에 그냥 그만 내고 낸 돈을 내가 중간에 받아서 쓰겠다. 뭐 중도 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또 조건이 좀 붙죠. 아. 예를 들면 이 국민연금 가입하고 나서 돈 내는 기간,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60세가 되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일시금으로. 기다려야 돼요. 60세까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40세 됐을 때 지금까지 낸 돈 그냥 주세요가 안 되고 네, 안 되고. 60세가 됐을 때 네. 찾아가야 된다. 근데 그때까지 계속 납입 촉장이 오던데. 그거는 그만 이제 내더라도. 지역가입자나 이런 것들은 내시긴 내셔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임의가입자들은 또 안 내도 되는 또 게 있잖아요. 또는 그렇구나. 뭐 이민 가셨을 때 음. 대한민국 떠나실 때는 뭐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유족연금이 더 많냐 아니면은 뭐 내게 더 많냐 뭐 남편께 더 많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또 어떤 거를 또 포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계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유족연금. 네, 맞아요. 어려워서요. 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은 어떤 내용을 더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 뭐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긴 하지만 여러 방법이 또 있어요. 이제 사립학교의 교직원분들은 또 사학연금이라는 또 이름으로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교직원분들한테는 사학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네. 있는 거고. 또 군인분들은 또 군인연금으로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연금 다 좋지만 사실상 많이 준비해야 되면 이제 다다익선은 보험은 아니지만 연금은 다다익선이 좋은 거죠. 많을수록. 그래서 이제 3층으로 쌓기도 하잖아요. 1층에 국민연금을 깔아놓고 2층에 퇴직연금을 깔아놓고 3층에 개인연금 깔아놓고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좋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안 쌓았다면 뭐 솔직히 목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시납으로도 좀 넣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도 일시납이 가능해요? 개인연금입니다. 네. 또는 국민연금도 일시납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안 냈던 거를 미리 내서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18세에 국민연금 납입을 시작은 했어요. 네. 그랬는데 중간에 사정이 좀 어려워서 내지를 못하고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사정이 괜찮아서 다시 납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동안 안 낸 걸 계속 내라고 해요. 네. 그럼 그동안 안 낸 건 안 내고 그냥 지금부터 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내긴 내셔야 돼요. 그동안 안 낸 것도 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금공단에 전화를 하면 분납이라든지 해서 좀 나눠서 좀 차곡차곡 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전화해 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안 냈던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일정 부분의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우니까 소액으로 좀 채워 나가면서 그래도 10년을 채우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질문들을 주고 계세요. 윤나무님 같은 경우에도 주부도 가입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최소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까 네. 9만 원 네, 정도가 맞아요. 가장 좋다라고 하셨는데 최소 금액은 얼마예요? 네, 9만 원입니다. 아, 최소 금액이 9만 네네네. 원이에요? 그러면 최소 금액이 가장 이득도 많이 볼 수 많이 있다. 보는 거죠. 9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9만 원이 사실상 이득도 가장 좋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9만 원으로 시작하셨지만 음. 배우자분 남편분께서 소득이 많아서 또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유족연금을 어떻게 하면 받으면 좋을지 또 계산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김충남 전문가 나오실 때 그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 요청해 주신 분, 청취자분의 사례를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돈키호테 방송을 매일 듣고 있는 40대 청취자입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우리 집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용기 내어 도움 요청합니다. 평소에는 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 내역,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가 나가고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50대 남편 혼자서 버는 외벌이고요. 20대 자녀가 2명 있는데 저희 4식구 보험료를 다 합쳐봤더니 한 달에 77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금리가 올라서 아파트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보험료도 많아서 부담되고요. 무엇보다 4식구 모두 치아보험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지하자니 곧 치과를 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계속 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연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국민연금도 없으시고 또 가족들 모두가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거를 해지할까 봐 고민되고 자 이런 분들 여러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도 좀 이런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좋고요. 이 사연에 대한 해결책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가 4부에 해결책 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40, 50대 이제 부부신 거죠. 이제 본인은 40대 정도 되신 거고 남편분은 50대 그리고 20대 자녀를 두신 분이세요. 근데 저희 방송 듣고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통장 내역 또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셨는데 놀라셔서 상담을 해 주셨어요. 왜요? 안 그래도 보험료가 많은데 그중에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던 보험료가 30만 원이나 됐던 걸 몰랐던 거예요. 보통 카드 이체로 해놓죠. 네, 카드 내역 잘 안 보시잖아요. 아마도 오늘 청취자분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우리 집 보험료 얼마 정도 나갈 거야 이거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랑 실제로 보험료 출금되는 통장 내역, 카드 내역하고는 정말 많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꼭 출금 내역 또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그동안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너무 방심을 하셨나 봐요. 맞아요. 일단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40만 원 정도니까 안심을 했는데 카드값 속에 들어있는 보험료가 30만 원이 더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은 외벌이 남편 소득 5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10% 잡으면 한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77만 원이나 나가고 있어서 놀라셨고요. 그중에 남편분 보험료가 34만 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가족의 보험 상황이 대체 어땠길래 그래요? 네, 남편분은 종신보험 17만 원, 종합보험 8만 원, 운전자보험 5만 원, 치아보험은 4만 원. 그리고 40대 아내분은 종합보험 8만 원, 상해보험 5만 원, 갱신형 건강보험 4만 원, 치아보험 4만 원. 20대 자녀분들은 어린이보험 8만 원, 치아보험 3만 원 각각씩. 합쳐보니까 77만 원. 뭔가 눈에 띄게 확 나쁘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아보험 각각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네, 문제인 것 같고 갱신형 보험도 눈에 띄고요. 종신보험도 네, 눈에 맞습니다. 띄고요. 일단 보험 조정하면서 좀 들어볼까요? 이제 보험료가 제일 컸던 17만 원짜리 남편분 종신보험은 올해까지만 하면 납입이 끝나는 보험이라서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주계약 사망보험 1억 5천만 원에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등 되어 있고요. 종합보험에는 실비를 포함한 뇌혈관 허혈성,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보장의 범위가 넓은 담보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굳이 손댈 필요 없는 그런 칭찬드리고 싶은 보험들이고요. 다행이네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보험은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겁나라. 운전자 보험 5만 원, 아, 치아 보험 4만 원이거든요. 음. 우리 돈키호테 단골 손님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이죠. 새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부터 돈키호테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려야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못 받는 운전 중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합의금, 변호사, 벌금 이 세 가지 특약이 주요 보장인데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특약을 합친 보험료가 10,000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같은 상해 특약을 넣어도 기본적으로 15,000원이면 됩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택시나 버스처럼 운전이 직업이 아닌 단순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시라면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운전자 보험은 충분하다. 만약에 내 증권 받는데 운전자 보험이 5만 원, 7만 원, 6만 원 막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아 보험 살펴볼까요? 네, 치아 보험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같은 고액의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입을 권해드리지만 지금은 치아 상태가 좋지만 그냥 언젠가 치과를 갈 것 같아서 왠지 치아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는 3개월이 지나고 최소 2년이 지나야 가입 금액의 100%를 보장해 줍니다. 결국 남편분처럼 2년 동안 4만 원씩 96만 원 냈는데 그렇게 돈 내고 임플란트 한 개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그 돈 모아서 임플란트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게다가 남편분은 이미 종신보험에 옛날 거라서 2종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서 임플란트 하면 150만 원이 나와요. 이미 갖고 있는 보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속 치아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운전자 보험 10,000원으로 줄이고 치아보험 조정해서 8만 원의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8만 원을 줄여드린 네, 8만 거죠. 원을 줄여드렸습니다. 예전 보험에 임플란트 종수술비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몰랐죠. 이런 걸 가지고 계셨던 거겠죠.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주변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이번에 아내분 보험도 볼까요? 네, 아내분은 종합보험 8만 원, 상해보험 5만 원,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 4만 원, 치아보험 4만 원 이렇게 21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종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위험도가 적은 주부신데 굳이 상해보험을 5만 원씩 또 갖고 계셨더라고요. 좀 과도하죠.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 또한 보장의 범위가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결국은 치아보험도 치과 가서 검진 받아보시고 치료받을 치아가 없다고 해서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아니, 검진을 받아보셨는데 치료받을 치아가 없으세요? 네,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을까? 그냥 아까 느낌 있잖아요. 느낌적인 언젠가 느낌. 아플 것 같은, 내가 임플란트를 할 것 같은. 근데 치과 가서 저 임플란트 할게요 해도 안 해주거든요. 그럼요. 치아가 안 좋아야지 해주지. 그리고 치과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치아보험은 내가 진짜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약하다. 맞아요. 집안 대대로. 그런 분들은 몰라도 이렇게 치아 건강하신 분들은 왜 갖고 계실까요? 도대체 비싼데. 맞아요. 거기에 여기 아내분은 기존에 없는 뇌혈관, 심혈관, 표적 항암 등을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기존 2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춰서 또 8만 원의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들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는데 필요한 보장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굳이 없어도 되는 보장들만 들어가 있었는데도 비싸게 내고 계셨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보장이 넓은 그런 보장들을 꼭꼭 채워드리면서 보험료가 줄고 있습니다. 자, 벌써 16만 원이 줄었어요. 우아한 노후 첫 방송부터 보험료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녀분들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서 100세 만기
비갱신형 어린이 보험과 의료 실비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음. 다행히도 그동안 사고력이 없어서 만기가 긴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네. 자녀분들도 엄마처럼 치과 검진 후에 치아 보험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 6만 원을 더 줄여드렸습니다. 이 청취자분들도 만기가 짧은 자녀 보험은 자녀분들이 아프거나 다치기 전에 만기가 긴 보험, 만기가 긴 어린이 보험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아내분이 그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라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나? 요 얘기도 좀 정리해 주세요. 맞아요. 일단은 총 보험료 77만 원에서 이렇게 55만 원까지 줄여드렸더니 매월 22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거든요. 네. 자, 여기서 오늘 배운 기술 하나 들어갑니다. 어. 사연 주신 아내분은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해도 남편분의 국민연금과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남편분은 회사를 다니시고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내셨고 앞으로 더 내실 거고 근데 아내분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 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실 경우에는 그때는 본인 연금을 포기해야 돼요. 남편분께 더 크기 때문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받다 사망한 거잖아요. 남편분도 받고 늦게 시작한 아내분도 국민연금을 뭐 적게는 뭐 20만 원, 30만 원 받을 텐데 이 아내분의 연금이 남편분의 연금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결국 그 상태에서 두 분 다 오래오래 사시면 좋은데 혹시 남편분이 사망하시면 남편분 거를 받아야 돼요. 본인 거는 포기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국민연금보다는 개인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분 것도 받고 개인 거는 개인적으로 받고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본인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매월 1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65세부터 85세까지만 살아도 원금 대비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연금 플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뭔가 더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는 유리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는 걸 권해드렸다라는 말씀. 자, 우리 집도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매달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질 않는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집 보험료가 과연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보험들 고정 지출 바로 잡으셔서 내 노후를 위한 대비를 꼼꼼하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를 해볼 텐데요.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이미자님 어린이 보험 들어있는데 혹시 그 속에 실비보험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실비보험은 따로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 네, 이거는 증권을 봐야지 알겠지만 가입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2017년도부터는 실비는 무조건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2013년도 이후부터는 실비를 별도로 넣던지 같이 넣던지 이제 중복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 증권 안에 의료 실비가 같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별도의 보험이 실비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을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권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경우 직장인인데 국민연금 처음 할 때부터 들었는데요. 60대 초반입니다. 조기 퇴직을 하면 연금 신청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라고 최숙자님 물어보셨네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65세 이전에 연금을 타겠다 하면 이제 조기 연금이라고 하지만 원래 받기로 한 연금보다 좀 많이 좀 줄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보험 가입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 준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알맞게 준비합시다. 네, 둘째, 우물쭈물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묘비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맞아. 노후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